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강동경희대병원 김용찬 교수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2편에서는 노인성 척추 질환인 척추 후만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편에서는 청소년기에 특히 잘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 청소년들이나 수험생, 고시생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선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측만증은요. 일명 자세성 측만증이라고 해서요. 네.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측만증 중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 네.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나 바른 자세를 다시 유지함으로써 대부분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군요. 다만 척추 종양이나 염증, 여러 신경학적 질환이나 근육 질환도 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측만 변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인데요. 네. 이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측만증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측만의 각도가 증가하게 돼서 네.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 환자분은 14세 여자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 있을 때 좀 기울어져 서 있죠. 그리고 뒤에서 볼 때 어떤가요? 주름살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깨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하네요. 예, 그리고 엎드려서 90도 정도 구부리라고 하면 뒤쪽의 견갑골, 즉 날개뼈라고 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모양의 변화로도 젊은 아이가 컴플렉스를 갖기도 하지만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슴의 어떤 크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소위 이제 젖꼭지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한 환자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수술적인 치료를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공부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단순한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85%나 네, 차지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니 네. 놀랍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 측만증이 있는 환자들은 요통이 어느 정도로 있나요? 사실은 요통이 굉장히 드뭅니다. 요통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가 아이를 봤을 때, 목욕탕 등에 갔을 때 어깨 높이가 이상하게 차이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팬티 같은 걸 입었는데 팬티의 높이가 다르다거나 좌우가 네. 또는 아이가 이제 허리를 구부렸을 때 등이 이상하게 좀 비틀어져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통이 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다만 조금 걱정해야 될 거는 이런 젊은 아이들이 요통이 있으면서 척추가 휘어져 있을 때는 척추 종양이나 염증 그리고 여러 신경학적 질환 또는 근육 질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따라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통 없이 외관상의 어떤 미용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보존적인 치료라 대부분 될 수 있지만 네. 휘어진 각도가 점점 심해져서 90도 이상인 경우가 될 경우에는 네. 호흡곤란 등 폐기능의 저하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120도 이상 휘어지게 되면 폐성심이라고 해서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요. 네. 심장 기능에도 장애를 줄 수 있어서 이는 이제 생명과도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120도 이상 휘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봤던 이 환자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6.5도죠. 그러니까 90도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 아이는 미용 쪽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수술적인 필요로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관상 보기에도 미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말씀해주신 다양한 또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또 치료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척추 측만증의 이제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 대부분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휘어진 각도의 크기와 키 성장의 종료 여부, 즉 이 아이가 성장이 멈췄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장판이 아직 활짝 열려 있는 환자에서 20도 이하의 유연한 측만각이거나 성장이 종료가 된 환아에서 네. 50도 이상의 휘어진 측만 변형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각도의 증가 여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환자에서 20도에서 40도의 휘어진 각도의 경우에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방사선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반드시 해서 네. 각도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환자에서 각도가 40도 이상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아이들은 사실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각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이 완료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성장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형 측만증으로 이행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40세 정도가 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셨던 이 환자인 경우에는 네. 66도고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의 김용찬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